당신을 살리는 기름, 해치는 기름, 지금 어떤 기름을 먹고 있나요? 100세 장수 시대의 건강 유지, 당신이 먹을 기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기름진 식사를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기름을 많이 섭취하면 배에 지방이 끼어 비만으로 이어질 것 같은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지방식이 곧 건강식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고정관념과 달리 기름을 먹지 않으면 오히려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980년에 비만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국가 시책으로 저지방식을 식생활 지침으로 장려했는데요. 그 결과 당뇨병 환자가 오히려 더 늘어나기 시작했고 2011년에는 1980년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올바른 방법으로 기름을 섭취하면 병이 사라지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시라사와 다쿠지의 기름혁명입니다. 저자는 수면과 알츠하이머병에 관련한 유전자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의학 박사이자 다수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저자는 기름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성분으로 가까이 할수록 건강해진다고 강조합니다. 기름은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 세포를 보호하기도 하며 온몸의 신경과 호르몬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고 비타민 흡수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기름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찔 것 같은데 오히려 기름을 섭취하지 않을 때 쉽게 살이 찐다고 합니다. 기름을 올바르게 섭취하면 암, 당뇨병, 치매와 같은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거나 증상을 완화할 수 있고 우울증 등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기름 중에서도 코코넛 오일이 좋은데 코코넛 오일의 효과는 하루만 해도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코코넛 오일을 처음 먹은 뒤 4시간 후에 인지 기능이 바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나쁜 기름과 좋은 기름을 구분하고 기름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은 무엇인지, 좋은 기름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기름을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이야기하는 기름혁명,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들어가며 우리는 오랫동안 기름진 식사 때문에 생활습관병에 걸린다고 믿어왔습니다. 기름을 많이 섭취하면 배에 지방이 끼어 비만이나 생활습관병, 더 나아가 암까지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기름을 삼가는 식사가 국책으로 제창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름을 피하는 식사가 당뇨병 환자들을 증가시켰다는 사실이 미국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사실은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듯 기름을 섭취하지 않으면 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생활습관병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기름진 식사를 삼가십시오 라는 조언을 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기름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피하거나 먹지 않는 편이 좋은 기름도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동물성 기름은 좋지 않다거나 식물성 기름이 좋다는 식으로 어느 기름이 좋고 나쁜지 단순하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여겼던 식물성 기름이 천식이나 아토피성 피부염, 관절 류머티즘 등 면역 기능에 관련된 병과 더불어 대장암까지 초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병들은 식물성 기름의 섭취 방법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이자 연구자로서 이 상황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중 하나가 약으로는 효과가 없었던 알츠하이머병을 개선하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코코넛 오일 한 큰술을 매일 3번 이상 섭취하게 하고 예후를 관찰했는데 알츠하이머병 증상이 극적으로 개선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뇨병 환자들은 약을 먹지 않아도 혈당치 조절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코코넛 오일의 힘을 처음 발견한 것은 미국의 의사이지만 저는 독자적인 연구를 더해서 그 활용법을 알려왔습니다. 그 결과 일본에서도 코코넛 오일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코코넛 오일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잘못된 활용법도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야 의미가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기름을 섭취하면 병이 사라지고 건강에 도움이 되며 일상생활에서도 힘이 넘치게 됩니다. 그저 식생활을 점검하기만 하면 되니 누구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제대로 고르고 섭취하는 기름의 밸런스를 생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책은 악의 화신처럼 여겨졌던 기름이 어떻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올바른 섭취 방법 등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활습관병과 암, 치매 등 무병장수를 방해하는 병에 대처하려면 올바른 기름을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인에게 필요한 건강법입니다. 당신을 살리는 기름과 해치는 기름. 지금 기름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알츠하이머병은 뇌의 신경세포가 소멸하고 기억력과 판단력 등이 저하되어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어려워지고 표정도 사라지는 병입니다. 병이 진행되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신체 기능도 유지할 수 없게 되지만 현재는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일본 내 치매의 50에서 60%를 차지하며 치매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는 힘이 바로 코코넛 오일에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 극적으로 개선됐다를 쓴 의사 메리티 뉴포트의 남편은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수도 적고 표정도 풍부하지 않았죠. 알츠하이머병 단계를 진찰해보니 인지기능 검사 30점 만점에 14점으로 중기 알츠하이머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뉴포트 의사는 코코넛 오일의 성분에 주목하고 이런 남편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코코넛 오일을 식사에 섞어 그에게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겨우 식후 4시간 만에 인지기능 검사 성적이 18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 후로 계속 남편에게 코코넛 오일을 먹였더니 2개월 후에는 대화 능력이 회복되었고 표정도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등 명백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코코넛 오일이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멈추었을 뿐만 아니라 약으로도 무리였던 증상의 개선을 이뤄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랄 만한 일입니다. 실제로 코코넛 오일을 비롯한 몸에 좋은 기름에는 다양한 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기름을 바꾸고 더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진다니 이렇게 간단할 수가. 실제로 효과에 감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불이 붙은 기름 열풍은 점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름을 점화하는 일은 피해야겠지만 말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저 역시 오일 라이프를 연구했습니다. 오일 라이프에는 누구나 간단히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병을 개선하고 예방하며 무병장수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올바른 오일 라이프를 실천하려면 조금 요령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대로만 하면 과식이나 달콤한 과자 등에 대한 강한 욕구도 사그라지게 됩니다. 즉 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식생활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밥이 너무 좋아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식생활을 바꾸는 것은 저한테 무리예요. 당뇨병 환자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오일 라이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를 한 분들 중에는 혈당치를 개선하여 당뇨병 치료약을 먹지 않게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각오도 인내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일상에서 어떤 기름을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보고 코코넛 오일을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할 테니 실생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경세포를 유연하게 움직이려면 기름이 반드시 필요하다. 올바른 오일 라이프는 비단 아픈 사람에게만 효용이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실천하면 더 건강한 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약 15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25시간이라도 모자라지요. 장수 유전자와 알츠하이머병, 코코넛 오일에 대한 연구, 당뇨병 외래 진료, 지필 활동 등으로 스케줄이 꽉 차서 휴가는커녕 점심시간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집중력이 끊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은 철인이시네요. 저희는 절대로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특이 체질이거나 체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저 코코넛 오일을 활용한 올바른 오일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을 뿐입니다. 매우 평범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평소 사용하는 기름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고 기름의 힘을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저처럼 일할 수 있습니다. 기름만으로 철인이 될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름은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성분입니다. 인간의 세포에는 항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뇌의 신경세포도 그렇습니다. 제가 15시간 동안 일하면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기름으로 뇌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뇌의 신경세포는 언제나 일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타인과 대화하고 글을 쓰고 요리를 하는 등 뇌는 여러 작업을 할 때 활동합니다. 이때 뇌의 신경세포는 활발하게 정보를 주고받는데 여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정보 교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뇌의 에너지는 포도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포도당은 설탕이나 탄수화물 등의 당분이 체내에서 분해되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빵과 밥 등의 탄수화물이나 달콤한 과자 등을 먹으면 체내에 포도당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도당은 뇌의 에너지원 중 하나입니다. 피곤할 때 초콜릿을 먹으면 힘이 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달콤한 초콜릿을 먹고 포도당의 효과를 느껴서입니다. 하지만 포도당보다 코코넛 오일이 뇌의 신경세포를 더 유연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포도당을 일반 기차에 비유한다면 코코넛 오일은 시속 300km대의 고속열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때문에 포도당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뇌의 신경세포도 코코넛 오일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의 신경세포를 서서히 잃게 되는 병입니다. 신경세포가 정상이 아니면 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 이 중요한 뇌의 신경세포가 변성되어 버립니다. 변성이란 정상이 아니게 되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변성된 뇌의 신경세포는 포도당을 잘 흡수하지 못해서 에너지원을 공급받지 못하고 결국 사멸합니다. 이렇게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은 아무리 식사를 꼬박꼬박 해도 포도당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뇌의 신경세포가 죽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코넛 오일의 성분으로 된 에너지는 포도당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더 쉽게 뇌의 신경세포에 흡수되어 에너지원이 될 뿐만 아니라 정보 전달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이 코코넛 오일을 먹으면 증상이 개선되고 병의 진행도 막을 수 있습니다. 뇌와 관련된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도 코코넛 오일의 성분은 신경세포 유지와 정보 전달 능력 향상 등에 도움이 됩니다. 그 결과 집중력이 높아지고 철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빼면 세포가 쉽게 파괴된다. 기름은 인간에게 필요한 성분입니다. 체내에서 에너지원이 될 뿐만 아니라 세포를 보호하고 뇌를 비롯한 온몸의 신경과 호르몬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비타민을 흡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을 섭취했다면 반드시 비타민 D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타민 D는 물에 녹지 않고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식사를 통해 비타민 D를 섭취했을 때는 기름도 함께 먹어야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눈과 피부의 점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타민 A 등도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름을 섭취하지 않으면 세포는 필요한 성분을 얻을 수 없어 쉽게 파괴됩니다. 기름을 먹지 않는 다이어트를 했더니 피부가 까칠까칠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포의 기름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중에서도 피부세포는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으므로 기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변화를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부세포에 기름이 많으면 피부에 윤기가 흐릅니다. 기름이 피부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유분이 부족한 피부 상태를 화장품으로 감추려 해도 기름을 섭취하지 않으면 세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피부결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 보호 기능이 저하되고 주름이 생기고 기미도 쉽게 생깁니다. 몸 안에서도 물론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위와 장 등의 소화기관도 잘 기능하지 않고 면역 밸런스도 무너지고 뇌세포도 잘 움직이지 않으며 에너지 부족으로 쉽게 피로해지는 등 기름을 섭취하지 않으면 다양한 측면에서 건강이 나빠지게 됩니다. 기름을 섭취하지 않으면 쉽게 살이 찐다. 많은 사람이 기름진 식사를 하면 살이 찐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먹고 싶어 하면서도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기름을 섭취하지 않고 있는데 몸무게가 줄지를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기름을 삼가도 배의 지방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름을 많이 먹으면 체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남은 기름이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기름을 삼가면 배의 지방도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즉, 기름 이외의 무언가가 배의 지방에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내에는 기름을 많이 섭취하면 지방을 생성하지 않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몸속의 화학 공장인 간에서 지방을 만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방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탄수화물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섭취하지 않으면 탄수화물을 먹는 양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인간을 이루는 약 60조 개의 세포에는 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는 식사를 통해 얻는데 밥과 같은 탄수화물은 1g에 4kcal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만 기름은 1g으로 9kcal의 에너지를 만들어내 효율이 제일 높습니다. 이러한 기름을 섭취하지 않으면 탄수화물로 기름의 에너지를 대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지방이 되어 축적됩니다. 그 이유는 탄수화물이 체내에 많이 들어오면 간이 완전히 가동하여 지방을 만들려 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름이 체내에 많이 흡수되면 간은 지방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섭취하지 않았는데 살이 쪘다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름을 먹지 않으면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도 커집니다. 미국에서 흥미로운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은 국민의 비만과 생활습관병을 개선하기 위해 1980년에 국가의 시책으로 저지방식을 식생활 지침으로 장려했습니다. 기름을 삼가고 탄수화물을 늘리는 식생활을 다시 주목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당뇨병 환자가 오히려 더 늘어나기 시작했고 2011년에는 1980년경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기름을 삼가고 탄수화물을 늘렸을 뿐인데 당뇨병이 증가하리라고는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은 필사적으로 시책을 바꾸려고 하고 있지만 좀처럼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빵, 면류와 같은 탄수화물의 원료가 되는 밀가루 생산과 관련된 수많은 기업이 탄수화물을 줄이는 시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탄수화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지방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뇌가 탄수화물을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여 탄수화물에 의존하게 됩니다. 올바르게 기름을 섭취하는 생활을 하면 살이 찌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름을 섭취하지 않는 편이 살찌기 쉽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기름이 좋은 것은 아니다. 기름은 그 속에 포함된 지방산이라는 성분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입니다.
포화 지방산은 일반적으로 동물성 기름이라고도 하며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육류와 버터, 라드, 치즈, 팜유 등의 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에 포함된 것이 바로 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럼 코코넛 오일은 라드와 똑같은 것인가? 라며 놀라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포화 지방산은 다시 짧은 사슬 지방산, 중간 사슬 지방산, 긴 사슬 지방산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그리고 코코넛 오일은 중간 사슬 지방산, 라드는 긴 사슬 지방산이기 때문에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참고로 버터는 짧은 사슬 지방산입니다. 여기서는 코코넛 오일에 많이 함유된 기름이 포화 지방산의 하나인 중간 사슬 지방산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뒤에서 코코넛 오일의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도 이 중간 사슬 지방산이란 말을 사용할 것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식물성 기름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샐러드 기름이나 옥수수 기름, 올리브 오일 등에 함유되어 있고 고등어와 정갱이 같은 등푸른 생선과 연어 등에도 풍부합니다. 불포화 지방산도 성질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일가 불포화 지방산, 다가 불포화 지방산, 트랜스 지방산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일가 불포화 지방산은 오메가9이라고도 하며 올리브 오일에 함유된 올레산 등을 포함합니다. 다가 불포화 지방산은 옥수수 기름이나 콩기름 등에 많이 함유된 오메가6를 포함하지요. 물론 아마시올, 들기름 등의 오메가3도 다가 불포화 지방산에 들어갑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마가린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메가6와 트랜스 지방산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병에 걸립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산은 심장병의 위험을 높이므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메가6와 트랜스 지방산은 섭취에 주의하도록 합시다. 오메가6로 일어나는 병은 오메가3로 막는다. 오메가6를 과다 섭취하면 병에 걸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에는 매우 신기한 기능이 있습니다. 소화기와 같은 기능입니다. 필요한 영양소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어떤 영양소가 너무 많이 늘어나 버리면 몸은 나쁜 성분을 없애버립니다. 오메가6와 오메가3에는 그 소화기 기능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오메가6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기름이며 체내에서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6의 염증은 오메가3로 멈출 수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한 기름이니 오메가6와 오메가3의 균형을 1대1로 맞춘다면 병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의 불시에는 하나의 소화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기름도 그저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올바른 오일 라이프의 포인트는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하고 오메가6를 적게 섭취하며 트랜스 지방은 피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름을 많이 먹고 나쁜 기름을 줄이면 병에서 멀어져 무병장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럼 어디에 코코넛 오일을 넣어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밸런스를 맞춰서 먹으면서 매일의 식생활에 코코넛 오일을 더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코코넛 오일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아침 식사 때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째서 코코넛 오일을 활용할 때 아침에 탄수화물을 피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 이유는 체내에서 코코넛 오일의 성분을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삼을 때 탄수화물로 생성되는 포도당이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코코넛 오일은 기름의 종류 중에 포화 지방산의 일종인 중간사슬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간사슬 지방산은 체내에서 분해되어 케톤체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코코넛 오일의 다양한 효능으로 이어집니다. 케톤체는 간의 케톤체 회로에서 만들어지는데 포도당이 생성되면 케톤체 회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화구가 하나밖에 없는 조리용 가스레인지로 생선 요리와 파스타 요리를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조리용 가스레인지는 하나뿐인데 맨 처음에 생선 소태를 만들어 따뜻한 요리를 먹는다면 어쩐지 배가 부르네, 파스타는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첫 번째 요리로 배가 부르면 다음 요리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스타를 맨 처음 만들어 먹고 배가 부르게 되면 생선 요리를 만들 생각이 없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서 케톤체는 생선 요리, 포도당은 파스타 요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간은 화구가 하나밖에 없는 조리용 가스레인지와 같습니다. 즉, 맨 처음 간에서 케톤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케톤체는 하나의 조리용 가스레인지에서 만들어지며 케톤체가 부족해지면 간이 포도당을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는 케톤체가 원활하게 세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케톤체는 알츠하이머병과 당뇨병 등으로 에너지가 부족한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에너지원이 되어 세포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막는 효소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도 활발히 움직이게 합니다. 생활습관병에 걸린 분들에게는 무심코하는 과식이 문제가 되는데 케톤체는 과도한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코코넛 오일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케톤 체질이 될 수 없다. 코코넛 오일에 많이 함유된 중간사슬 지방산은 케톤체를 만들어 세포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은 포도당과 케톤체인데 케톤체는 포도당보다 효율적으로 세포에 공급되어 사용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과 당뇨병 등에 걸려 포도당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세포도 케톤체 에너지로 인해 다시 움직이게 되고 병의 증상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다만 매일 아침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코코넛 오일을 한 큰술 먹기만 하면 케톤체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케톤체는 활발하게 쓰이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한 큰술만으로 하루의 에너지를 모두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케톤체가 없어지면 몸의 에너지는 포도당 에너지로 치환됩니다. 여러분도 정전되어 전기가 꺼지면 손전등과 같이 전등을 대신할 물건을 찾으시겠죠? 세포에게 에너지 부족은 죽음으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케톤체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 포도당을 대체품으로 사용합니다. 아침 식사로 코코넛 오일을 먹은 뒤 세포가 케톤체를 에너지로 사용하려면 2~3시간이 걸립니다. 효율이 좋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케톤체는 일단 생성되기만 하면 세포의 에너지로 단번에 쓰입니다. 그동안 간에서는 중간사슬 지방산으로 케톤체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케톤체 회로라고 하는데 케톤체 회로가 작동하면 배에 있는 지방에서도 케톤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만 배에 있는 지방으로 케톤체를 만들려면 코코넛 오일의 중간사슬 지방산으로 만들 때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배에 있는 지방을 분해하여 지방산으로 바꾸지 않으면 간에서 케톤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에서 주문한 회는 바로 먹을 수 있지만 스스로 낚은 물고기를 손질해서 회를 뜨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처럼 배에 있는 지방을 지방산으로 바꾸어 케톤체의 재료로 만들려면 수고가 듭니다. 여기에서 곤란한 일이 발생합니다. 코코넛 오일의 중간사슬 지방산은 효율성 있게 케톤체로 바뀌지만 그만큼 빨리 소진됩니다. 하지만 배의 지방을 케톤체로 만들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케톤체를 생성하는 수고를 하는 동안에도 세포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요. 그런데 이때 점심 식사로 탄수화물을 먹으면 소화관에서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세포의 에너지원이 포도당이 되어버립니다. 모처럼 세포가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었는데 중간사슬 지방산이 바닥나 세포가 포도당을 다시 에너지원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간에서 케톤체를 만들어내는 케톤체 회로가 늘 가동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케톤 체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케톤 체질이 되려면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때도 탄수화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조금은 먹고 싶은데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안심하십시오. 점심과 저녁 식사 때는 약간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됩니다. 케톤체 회로를 항상 가동한다면 한 숟가락에서 반 그릇 정도의 현미 정도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됩니다. 케톤체 회로를 계속 가동시키는 요령은 점심 식사 전이나 저녁 식사 전에도 코코넛 오일을 한 큰술 섭취하는 것입니다. 물론 업무 등으로 외출할 일이 많은 분들은 코코넛 오일을 갖고 다니기 불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휴대하기 편리한 스틱 타입의 코코넛 오일을 항상 가방에 넣어 다니고 있습니다.
스틱 타입의 코코넛 오일은 블랙커피에 넣거나 가게에서 구입한 반찬 등에 곁들일 수 있어 편리합니다. 코코넛 오일을 적절히 보급해두면 케톤 체회로가 계속 가동하여 케톤 체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뿐만 아니라 점심 식사 전과 저녁 식사 전에도 코코넛 오일을 활용해 보십시오. 아침 식사의 오믈렛은 듬뿍 먹어도 오케이. 코코넛 오일을 활용하여 체내의 케톤 체회로를 잘 움직이게 하려면 아침 식사로 탄수화물을 삼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아침으로 빵과 커피를 드시는 분이라면 그 중에는 빵을 먹지 않으면 허전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믈렛을 추천합니다. 달걀 2-3개를 풀고 코코넛 오일 1큰술을 프라이팬에 넣고 토핑으로 토마토, 버섯, 파 등을 잘게 썰어 넣은 뒤 부드러운 치즈도 넣어보세요. 든든한 오믈렛이 완성됩니다. 재료로 감자나 단호박 등의 탄수화물이 함유된 채소는 피해야 하지만 닭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육류는 추가해도 문제 없습니다. 양이 푸짐해서 속도 든든해집니다. 탄수화물이 들어있지 않은 오믈렛을 코코넛 오일로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침 식사뿐만 아니라 점심이나 저녁 식사로도 활용해 보십시오. 코코넛 오일로 만든 식품은 특별히 섭취할 필요가 없다. 코코넛이라고 쓰여있는 제품이라면 체내에서 케톤체를 생성할 수 있죠. 이런 질문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코코넛 오일을 추천하는 이유는 코코넛 때문이 아닙니다. 코코넛에 함유된 중간사실 지방산이 케톤체가 되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코코넛이라고 쓰여있는 상품이라도 중간사실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면 케톤체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코코넛 워터입니다. 이것은 코코넛 과즙으로 만든 상품이라 기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사실 지방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25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굳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얗게 굳어도 성질에는 변함이 없고 25도씨 이상의 온도에서는 바로 녹아 투명해집니다. 겨울에는 실내에서도 쉽게 굳지요. 그래서 제 연구실에서 코코넛 오일 레시피를 고안하고 있는 다니엘라 시가 씨는 겨울철이면 굳은 코코넛 오일을 입에 머금고 녹여가면서 먹는다고 합니다. 코코넛 오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품질이 우수한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을 추천합니다. 코코넛 오일과 관련된 상품을 잘 살펴보고 용도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자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기름혁명 읽어드렸습니다. 건강을 위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많이들 챙겨 드시죠? 저도 올리브 오일은 즐겨 먹고 있는데요. 코코넛 오일은 방탄커피가 유행했을 때 잠시 커피에 타서 마신 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완전히 잊고 있다가 이 책을 읽고 다시 챙겨 먹고 있습니다. 한 스푼씩 떠먹거나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처럼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넣어 먹으니까 먹을만 하더라고요. 알츠하이머병 예방을 위해 부모님께도 챙겨드리고 저도 꾸준히 먹어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